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5월도 막바지로 접어들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시장별로 상이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우는 지난주에 이어 힘을 못 쓰고 있는 반면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약진에 힘입어 오늘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초로 17,000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마운트곡스 관련 악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 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로 예상치였던 96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최근 3개월 연속 이어지던 하락 추세가 깨졌다는 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강한 경기의 전망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최근 다시 강해지고 있는 고용과 물가에 대한 걱정을 부추기기에 충분했고 최근 급등한 금리 전망치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11월에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박빙을 이루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12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되는 순간도 멀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목요일 발표될 GDP 2차 추정치 발표와 금요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GDP는 경기가 강해졌음을 나타내선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난번보다 낮게 나와야 되겠고요. PCE 물가는 최근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으로 낮게 나와야 시장이 반길 것 같습니다. 이 두 지표가 나오고 난 뒤에 변화하게 될 금리 전망치가 당분간의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여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스닥은 사상 최초로 17,000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순전히 엔비디아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날 일론 머스크의 xAI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AI 붐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xAI는 자체 칩 개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점도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수요의 니즈를 확인시켜주는 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급등하면서 1,100달러 고지마저 돌파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거품 논란이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니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AI 자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향후 10년은 성장해갈 중장기적 모멘텀이죠. 따라서 엔비디아는 물론이거니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향후 수년간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2010년대의 팡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조차 단기적인 전망으로 진입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얼마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급락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십시오. 현재 2024년에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장 섹터에 대장주들의 투자를 한다면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가 됩니다. 애플은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2년 이상 주가가 전고점보다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정이 오더라도 2년만 기다리면 항상 투자를 시작했던 가격 위로 올라왔죠. 25년간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주식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을 가지고도 돈을 잃은 사람은 수없이 많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드디어 곪고 곪은 마운트곡스 악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모두 다른 주소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동시에 이 물량이 풀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선제 매도가 나오면서 한때 7만 달러도 넘었던 가격이 6만 7천 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운트곡스 악재는 비트코인에게 있어 재앙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마운트곡스가 가지고 있는 약 14만 개의 물량은 채권자들에게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사실 명확한 상환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한 번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순차적 지급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물량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모두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마운트 곡스 투자자들은 무려 2014년 이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대단히 선도적인 투자자들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메커니즘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현재가 비트코인 사이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모든 물량을 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절반 정도의 물량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꺼번에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애당초 한 번에 지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사람들도 한 번에 다 팔진 않을 테니까요. 수개월에 걸쳐 이 물량이 분할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약 7만 개 정도의 물량이 나뉘어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7만 개를 10월 31일까지 남은 5개월간 대략 150일 동안 나눠 판매한다고 하면 하루 평균 460개에서 많게는 470개 정도가 분할 매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2주간 ETF들이 가져간 비트코인이 하루 평균 약 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ETF들이 가져가고 있는 물량의 6분의 1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물량으로 보더라도 그리 큰 게 아닌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평균 60에서 70만 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의 거의 10배 수준의 거래량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몇만 개 정도가 그것도 분할로 매도된다 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주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단기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악재가 아니라 심리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호재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럼 악재는? 네, 정반대죠. 루머에 팔아서 뉴스에 사라. 마운트 곡스 악재는 무려 10년 묵은 비트코인 최대 악재입니다. 이 오래된 악재가 드디어 해소된다? 지금 겁먹고 팔고 있는 개미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가격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최고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마운트 곡스의 영향이 얼마나 갈까요? 정확히 언제까지 이 영향이 미칠지는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 노이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 사이클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가와 같은 가치의 측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은 최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앞선 두 개의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정확히 중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반감기 이후 공급 충격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재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감기로 인해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속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재고가 소진되는 수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공급 수요 충격이 발생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포물선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과거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역사와 그리 크게 다른 게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큰 관점에서 월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3개월의 횡보조차도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감기를 중심으로 항상 있어 왔던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도 그냥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뒤에 벌어질 일도 앞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적 요소도 계속 개선되고 있죠. 얼마 전 반암호화폐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데 이어 SEC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새로운 친암호화폐적 법안도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국가 부채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미국 정부의 친암호화폐적 정책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이번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상장사가 등장했습니다. 나스닥 상장회사인 셈러 사이언티픽이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키며 약 4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더 큰 움직임도 있죠. 어제는 아르헨티나가 엘살바도르와 만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화한 엘살바도르의 경험에 관한 공유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화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몇 년 전의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입증해주는 장면이죠. 1분기에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주체에 기관 투자자는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80% 이상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운용자산 1조 달러 이상의 대형 기관들은 0.01% 수준의 거의 발만 담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메이저 자산이 되었죠. 이런 자산에 이제부터 국가들이 그리고 공적 기관과 연금들이 기업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대적 변화가 될지 짐작이 안 가시나요? 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이자 돈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과거 부동산과 금과 주식이 새로운 신흥부자를 수없이 만들어내었듯 앞으로의 20-30년간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에셋 시장에서 수많은 신흥부자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손 놓고 있으셔도 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을 겨우 몇 달간의 횡보에 지쳐서 떠나셔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 화풀이하고 떠나십시오. 어차피 거기까지일 운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와 블록체인이 향후 십수년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새로운 황금의 재료입니다. 다만 모두가 똑같이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그릇은 자신의 크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듯 아무리 엄청난 부의 기회가 주어져도 각자의 그릇만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호재로 몇 퍼센트 올랐네, 오늘은 악재로 몇 퍼센트 내렸네 하는 눈앞의 상황에 집착하는 일이 아니라 큰 부를 받아낼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그릇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공의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무료로도 볼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와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 주도 아직 버라이어티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죠? 내일 GDP와 모레 PCE가 발표되면 시장은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들은 굳이 유튜브에서는 더 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한때 스쳐가는 일들에 불과하니까요. 원대한 목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자신이 바라보던 그 장소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목적지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